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래의 기술 활용과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2쪽부터 143쪽까지 할 거예요. 자,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와 지식의 양이 증가하여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미래를 변화시켜 첨단 기술로는 사물 인터넷과 IoT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 지능형 로봇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무인,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무인 및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나노 기술과 생명공학, 유헬스케어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것이고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만들 것이다. 자, 왼쪽 척처 용어 박사에서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인터넷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중에 또 영상을 보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대표적인 첨단 기술과 미래 생활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에는 영상으로 다 한꺼번에 보여줄게요. 먼저 자기 부상 열차, 자기력, 자석 알죠? 자석을 이용해서 선로 위를 일정한 높이로 한 8mm 정도, 6 내지 8mm 또는 10mm까지 떠서 움직이는 기차를 갖다고 그래요. 자기 부상 열차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인천공항에 있고 대전 엑스포에도 있답니다. 지능형 로봇, 외부 환경을 스스로 탐지하고 판단하여 필요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알아서 실행하는 로봇을 우리가 지능형 로봇이라고 합니다. 알아서 요리 같은 것도 하고 주스 같은 것도 주고 그렇죠. 자, 드론, 사람을 태우지 않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따라 비행하는 무인, 사람이 없는 항공기로 사람이 하기 어렵고 위험한 일을 대신 수행합니다. 사람 구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택배도 요새는 택배 드론도 있다고 그러죠. 나노 로봇과 생명공학, 10억 분의 1m 단위를 우리가 나노라고 그래요. 그런 미세한 세계를 다루는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로봇으로 몸속에 삽입하여 병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좀 더 볼게요.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같이 생긴 로봇을 갖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데 인간과 유사한 인지 능력 또는 추론 능력, 운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다기능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스마트 공장, 제조의 전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으로 아주 짧은 최단 시간에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량품이 적게 되고 많은 생산량을 만들 수 있겠죠. 선생님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친환경 에너지,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태양 에너지라든가 풍력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이 있겠죠.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 개의 센서가 도로 상황의 정보를 파악하여서 컴퓨터 지시에 따라서 자동으로 운행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레벨 1부터 1, 2, 3, 4, 5까지 있죠. 현재는 레벨 2, 3까지 있고요. 아주 발달한 4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지구에서 우주 정거장까지 승강기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해수 온도차 발전, 바닷물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기 또는 열을 얻습니다. 해양도시, 바다 위 또는 바닷속에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이나 항만 등을 건설하여 공간 이용을 극대화한 도시를 우리가 해양도시라고 합니다. 자, 먼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3D 프린터, 스마트 공장, 이것을 차근차근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 중심에는 바로 IoT, 사물 인터넷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즉 IoT란 인터넷 오브 띵즈의 줄임말로 센서가 부착된 사물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사람의 개입 없이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물이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겠죠.
센서가 주위의 반응을 읽는 귀라면 다른 사물에게 반응의 결과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는 신경회로이며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AI가 뇌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물은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등 주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물 간의 소통이 가능하고 그 소통을 통해 발생한 정보를 통해 새로운 가치 또는 서비스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물 인터넷에 주목해야 할까요? 세계 주요 기관들은 사물 인터넷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도대체 빅데이터란 무엇일까요? 포털에서 빅데이터를 검색하면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해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분석 등이 어려운 데이터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1분 동안 구글에서는 200만 건의 검색, 유튜브에서는 72시간의 비디오, 트위터에서는 27만 건의 트윗이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용되는 정보의 양과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빅데이터를 단순히 크다와 데이터의 합성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학 전문지 네이처는 향후 10년 안에 세상을 바꿀 가장 중요한 기술로 빅데이터를 선정했고,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하다 보면 상관관계에 있는 예측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에 담긴 사람들의 생각과 필요를 읽어낸다면 실로 그 힘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날씨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이 달랐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듯한데요. 국내 대표 베이커리 전문 매장은 5년간 169개 지역의 일별 매출과 기상자료를 통계기법으로 지수한 날씨 판매 지수를 활용했는데요. 판매량을 예측하고 주문량을 조절할 수 있어 영업이익은 더욱 늘었다고 합니다. 지능형 로봇과 3D 프린터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고 네발 동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 스팜 미니. 올해 100대 정도가 공사장 순찰이나 재난 구조용으로 판매됩니다. I'm still listening. Do you want to know what is a news reporter? Wow, that's interesting. 이것은 이제 제조업은 물론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 개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3D 프린터 노즐이 바쁘게 움직이며 콘크리트를 쌓아 올립니다.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며 독특한 형태의 구조물도 쉽게 만들어내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상업용 3D 프린팅 주택의 일부입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집은 29평 규모의 1층 집인데 내년 중순쯤 완공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2023년까지 최대 3층 규모의 3D 프린팅 주택 5채를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실내에서 3D 프린터로 출력한 뒤에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3D 프린터로 하루 만에 집을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집의 골격인 콘크리트 혼합물을 3D 프린팅한 뒤 페인트 칠과 문 장착, 지붕 얹기 등 집을 완성하기까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아까 실제로 손으로 들었을 때보다 3D 프린터로 뽑아내기 위해선 3D 스캐너로 구강을 스캔해 치아 상태를 영상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완성된 도면은 곧바로 프린터로 전송. 1시간가량 프린터를 예열한 뒤 출력하는데요. 맡은 외과 의사 에리 오스터는 심장 CT를 통해 3D 프린팅 기술로 아기의 모형 심장을 크게 만들어 정확한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또 즉석에서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3D 스캐닝과 3D 프린팅을 함께 사용하면 더 빠르고 정교하게 피규어를 만들 수도 있죠. 작품 중에 이번에 저희 쪽에서 드라마 2007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 공장을 시작한 이 기업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주력 제품인 저압 차단기와 개폐기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 라인에 걸쳐 완전 자동화가 구현되어 있다. 부품 공급부터 조립, 검사까지의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고 난 후
생산성이 더 향상됐다. 스마트 공장의 경우 완제품의 조명을 비춰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커다란 포장 로봇은 상자에 따라 품목별로 일정한 간격에 맞춰 제품을 포장한다. 모든 이송은 무인 운반차가 담당한다. 등장하는 것 한 가지, 바로 무인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장면일 텐데요. 그런 미래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 모터쇼에서도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처음으로 관람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자동차의 수준은요, 레벨 1부터 레벨 5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표에서 보다시피 레벨 4, 5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벨 3는요, 손에 항상 그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고요. 레벨 4는 자율자동차가 주로 운전을 하다가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이런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만 알려주게 되면 그때만 운전자가 잡는 게 레벨 4고요. 레벨 5는 완전히 자동화되는 모든 상황에 완전히 자율 자동차가 움직여서 스스로 주행하는 뜻을 얘기합니다. 드론이 넓은 논을 이리저리 오가며 농약을 뿌립니다. 논 모양을 사전 비행으로 촬영한 뒤 스스로 살포 계획을 세워 농약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기존보다 효율이 20% 높아졌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작업할 수 있고 전선과 같은 작은 장애물도 감지해 스스로 피해갑니다. 시속 180km까지 빠르게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촬영이 가능해 드론 시장가가 약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로봇가 이렇게 이젠 드론으로 뭐든지 가능하다. 드론으로 배달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과거엔 불가능했던 인명구조까지 척척! 어느새 일상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드론! 그 기술은 어디까지 온 것일까? 120나노미터, 길이 400나노미터 크기의 초소형 로봇입니다. 울챙이처럼 생긴 이 로봇은 머리 부분에 약물을 넣은 뒤 원하는 곳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꼬리에 해당하는 나선형의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원리입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로봇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눈의 뒷부분인 망막까지 약물을 전달하는 데 유용할 전망입니다. 독일 연구팀이 돼지 눈에 로봇을 주입한 결과 눈의 중심부에서 망막까지 30분 만에 도달했습니다. 착용 2018년 세스 가전박람회에 나왔던 겁니다. 폴라가 만든 팀 프로 셔츠라는 거죠. 자, 이것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한 속도, 거리, 가속도뿐만 아니고요. 다양한 심박수까지 모니터링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을 때 병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배에다가 이거를 IoT 기기를 측정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애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애들한테 IoT 센서를 달면 인공지능이 24시간 계속 애를 체크해서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 간호사한테 인간에게 알려줘서 사전에 대처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목동에서 겪었던 그런 사건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자, 이 헤드셋을 쓰게 되면 환자의 눈을 자동 측정해서 거꾸로 사물을 그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변형시켜서 보여주게 되는 이런 제품은 불면증 환자들이 가슴에 띠를 착용하게 되면 음파를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음파를 몸에 흘려주고 소리를 들려주면서 수면에 들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베드는 인공지능이 작동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눕게 되면 남편이 이불을 하나를 쓱 끌어가면 와이프의 온도를 인공지능이 측정해서 적정 온도로 유지시켜주고요. 두 번째는 IoT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방 안의 습도계나 온도계랑 연결이 돼서 최적의 습도, 최적의 온도를 계속 변형하면서 최적의 잠자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복 일어나면서 사람을 또 코를 골지 않게 해주고, 자, 아바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요. 자기 증상을 얘기해주면 이 아바타가 증상을 진단해 줍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병원에 갈 정도이면 병원의 의사와 연결해주고, 아니면 자기가 병원에 안 가도록 예방의학을 해주게 됩니다. 자, 유헬스케어까지 배웠습니다. 속의 집들. 어렸을 때 스폰지밥을 너무 좋아해서 물속의 집에서 살고 싶으셨다면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US 서브마린 스트럭처는 지금 330평방미터의 둥그런 집을 짓고 있는데 약 20m 깊이의 물속에서도 있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파인애플 모양의 집에서는 살아볼 수 없겠지만 충분히 멋진 집입니다. 아름다운 산호 정원과 버튼만 누르면 먹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 동물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집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원형 계단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물, 하수도, 통신 및 전기 배관은 해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에 14,000달러를 지불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스펀지밥처럼 살면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미래의 생활 모습은 먼저 자기 부상 열차, 지능형 로봇, 드론, 나노 로봇과 생명공학, 스마트 공장, 초고속 광 케이블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우주 엘리베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해수 온도차 발전, 해양 도시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미래의 직업 변화는 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과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직업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선호 직업이 쇠퇴하거나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납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육체 노동의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직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직업은 많아진다 그래도. 즉 생명공학,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직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미래를 바꿀 기술을 조사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여기는 3D 모델러에 대해서 나왔는데 선택한 직업이 하는 일, 3D 모델러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캐릭터, 제품 등의 형상을 3D 모델로 구현합니다. 요새 뜨는 직업 중에 하나죠. 선택 이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자, 뭐뭐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여 정보와 지식이 중요하게 되었다. 자, 정보사회죠. 자, 미래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육체 노동의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이 증가할 것이다. 맞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자, 학습지에는 형성평가에 답만 적어서 내도록 합니다.